어, 2021년 다 마무리 잘하고 계세요? 오늘 어떻게 보니까 마지막 날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좀 되시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가 진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그러시겠죠? 잠시만요. 제 인터넷 상태가 괜찮죠? 잘 들리세요? 네네네네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 천안 미래, 그죠? 천안 미래, 천안 아름? 천안 미래인가요? 천안 아름 드림 센터요? 모르겠죠.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오늘 강전원 우리 국장님께서 연락을 해 주셨어요. 제가 2021년도에 캐나다 홈페이지에 좀 많이 실리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또 스타마스터로 승급도 하게 되고 또 제가 캐나다에서 센터도 열게 되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많이 이제 프로모션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강전원 국장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강의를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교차 강의 저도 너무너무 뵙고 싶은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열정이 여기 캐나다까지 전달이 되거든요. 우리 강전호 국장님이 사업하시는 거 보면 그 열정이 캐나다까지 전달이 되어서 연락이 왔을 때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어떤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한 내용은요. 먼저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애터미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금 8년 차 살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은 한국에서 했고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지금 한국 나이로 10살, 8살이고요. 한국에서 남편을 만났고 재외 교포로 이제 한국에 있다가요. 한국에서 생활하다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외국에서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 아이는 외국에서 키우자라고 이제 외국으로 저는 시집을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6개월 때 이제 토론토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영어도 못하고 제가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해외에서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정말 재밌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캐나다에 딱 와서 캐나다에 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캐나다 토론토의 삶이? 제가 간다고 하니까요. 제 친구들은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살면 참 좋겠다. 나도 가고 싶다. 영어권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캐나다에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강전호 국장님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여기의 삶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든지 아실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 저는 펜싱 선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게 저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고요. 한 13년 정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꿈이 있으셨어요? 꿈이 있으셨어요? 저는 아주 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전 될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땐 다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다 될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올림픽 금메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있다 있으세요? 전교 1등 해보신 적 있다. 없으시죠? 너무 조용하신데? 올림픽 금메달은요,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직감적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대표도 했었고요. 나름대로 실업팀에서 운동도 했었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따면 주어지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금메달을 따면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연금. 연금이에요. 네네네네, 정답입니다. 역시 본부장님. 네, 연금을 줍니다. 근데 그 연금, 금메달 한 개 따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혹시? 100만 원? 금메달 한 개? 100만 원. 200만 원. 네. 200만 원. 네. 금메달 두 개는요, 그러면? 500인가요? 100만 원씩 아닌가? 금메달을요, 한 개를 따도 100만 원이고요. 두 개를 따도 100만 원이고요. 세 개를 따도 100만 원입니다. 충격적이죠? 대박 나오셨네요. 네.
전 세계에서 1등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금성 소득이 딱 1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동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돈이 많으면 뭔가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다단계 사업을 만납니다. 그 다단계 사업은요, 바로 이런 이불을 파는 곳이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이불이 얼마였냐면 450만 원이었습니다. 이불 세트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제가 3년 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다른 일을 하다가요,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결혼하면 뭔가 다른 삶이 펼쳐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않으셨어요? 결혼하면 뭔가 괜찮아질 것 같았고, 뭔가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았고, 그쵸?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안정적이시고 너무나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절대로 안정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들어갈 돈은 더 많아지고요. 또 써야 될 돈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한데 남편이 혼자 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으로 캐나다를 선택을 했고 오게 되었는데요. 캐나다에 오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아세요? 캐나다는 전세 개념이 없어요. 집을 구할 때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 아니면 자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토론토의 집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한국으로 따지면 오피스텔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는 오피스텔 알죠? 한국에 그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 오피스텔이 7억에서 8억 정도 합니다. 장난 아니죠? 7억에서 8억? 월세를 따지자면요. 한 200만 원 정도를 주고 살아야 합니다. 사지 않으면 월세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8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월세 살이를 하게 되죠. 나가는 돈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찾다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펜싱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1시간에 7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일을 합니다. 1시간에 70불은요, 괜찮은 시급이에요, 여기서도. 보통 여기가 10불, 18불, 20불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넘쳤고 코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직업이었죠. 그래서 이틀에서 3일 정도 나가서 일을 하면 남편의 월급을 받아오는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저의 영어 수준은 어땠냐면요. Look at me like this 였거든요. 나 보고 그냥 따라해. 요거 두 개로 가르쳤어요. 영어를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저희 남편분과, 그죠?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저는 기술 하나로 Look at me like this로, 네, 수입을 창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남편의 월급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고민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언제까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번 하고 오면.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생 할 수 없는 일이다. 잠깐의 수입은 되지만 그 시기에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됩니다. 애터미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제가 칫솔을 너무나 이제 칫솔을 막 찾고 있었는데 외국에서 생활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 칫솔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고 정말 구두솔 같아요.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칫솔을 쓰다 보니까 찾다가 찾은 게 이제 애터미 칫솔이었고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스폰서를 만나게 됩니다. 네.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해서 일단 들으러 갔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3년 반을 해봤잖아요. 이불을 팔아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금은 하더라고요. 어떻게 칫솔로 돈을 벌지?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450만 원짜리 이불을 팔아서 한 200만 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0%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다가 칫솔로 어떻게 돈을 벌지 이거 너무 궁금하다 해서 딱 1시간을 들어보게 됐어요. 근데 그 딱 1시간을 들어보고 제가 어떤 결론을 딱 내렸냐면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이거 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한 번 미팅 들어보고 그때부터 미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저는 가입한 날짜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요. 제 아이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제가 이제 세미나에 이제 초창기에 참석했었을 이게 제 사진입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어렵고요. 그 둘 다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다 보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세미나는 안 빠지면 된다고 회장님께서 계속 외치시는 걸 보고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라고 안 빠지고 계속 애터미 사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팅에 참석하면서 이 그림과 같은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는 평범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갈래길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끝은 지금 엄청 밝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끝은 모르겠어요. 막 번개도 치고 있네요. 저는 여기서 그냥 무작정 해보자. 무작정 가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애터미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성공한다고 하니까 해보자. 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애터미를 왜 선택하셨어요? 오늘 미팅에 왜 들어오셨어요? 왜 선택하셨고 왜 들어오셨어요? 저는요. 왜 선택했냐면요. 한 달에 5천만 원 벌려고 선택했습니다. 저 진짜 다른 거 다 없어요. 저 돈 벌려고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일이 무점포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없잖아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자, 다시요. 그럼 돈을 투자해서 점포가 있는데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있어요?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고 5천만 원 버는 일도 없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고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 진짜면 나 무조건 해야지. 이거 진짜면 무조건 해야겠다. 이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요. 애터미가 진짜 될 것 같으세요? 애터미가 진짜 될 것 같으세요? 그 마음이 진짜 있으셔야 되는데요. 애터미는 무조건 됩니다. 애터미는 무조건 돼요. 그런데 애터미를 잘 아시는 분이 더 잘 돼요. 정말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애터미는 왜 되냐면요. 제품력을 앞세워서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글로벌, 원서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믿고 갔습니다. 제품력을 앞세워서 간다. 온라인으로. 그것도 글로벌로. 그렇지만 정말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나보면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포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상황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애터미를 딱 시작했을 때 애터미를 너무나 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둘을 연속으로 해서 낳고 키우다 보면 밖에 나가질 못해요. 겨울이 또 엄청 길잖아요, 캐나다가. 제가 사는 동네는 거의 6개월이 겨울입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죠. 그 두 번째는요, 제가 영어를 못했습니다. 네.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 둘 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었고요. 그 네 번째는 제가 제 차량이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차가 없었어요.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진 파트너 사장님이 생기신다면 대박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런 파트너인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조건 속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이. 그럼 막 저분은 진짜 잘할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할까? 차도 없는데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심지어 없어. 어떻게 저분이 사업을 할까라고 생각을 모두들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저는요, 스폰서랑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친분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냥 모르는 그 칫솔 사서 쓴 그냥 스폰서였죠. 근데 저는 잘 살고 싶은 욕구는 너무나 강했었고요. 욕심도 많고요. 저는 왜 5천만 원을 벌고 싶냐면요. 다 나눠주고 싶거든요. 엄마도 1,000만 원 드리고 싶고요. 시어머니도 1,000만 원 드리고 싶고요. 제 딸 아들한테도 1,000만 원씩 주고 싶고요. 그래도 제가 1,000만 원이 남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죠.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친구를 사귀자. 친구를 사귀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는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를 사귀어야죠. 그래서 여기 캐나다의 한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곳은 다 갔습니다. 가서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 파티라는 생일 파티는 다 갔어요. 생일 파티 가서 뭐 했냐면요. 유성균 돌리면서 안녕하세요 애터미입니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애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입니다 하고요. 화장품이 좋습니다 하고요. 얘기하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두 번째 영어를 못하니 어떡하지? 나는 외국 파트너가 반드시 생길 건데 나는 지금 심지어 내가 외국에 사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루게미 라이테스 커피도 못 시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요. 영어 과외를 시작했어요. 개인 과외를 시작한 거죠. 팜플렛을 들고 가서요. 다른 영어 다 필요 없고 이 팜플렛을 설명하는 방법만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황당하죠. 그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오토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팜플렛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로 제품 소개하는 것만 달달 외웠어요. 저의 상황은 제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죠. 학교에 보내야겠다. 어디 학원을 보내야겠다. 유치원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이 캐나다의 삶은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한 명당 100만 원 이상의 유치원비가 듭니다. 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보내고 있었죠. 근데 만 4살부터는 학교가 무상교육이에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뭐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정부 지원을 해주는 유치원이 없는지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유치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캐나다에서 차 없으면 못 다니거든요. 진짜 못 다녀요. 근데 아주 싼 외국에서 기아 자동차 프라이드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외제차를 타야 되잖아요. 기아차를 탔어요. 프라이드. 그래서 프라이드를 한 대를 구매를 해서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눈길에서 어찌나 미끄러지는지 정말 한번 배달 갔다 미끄러지고 정말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꼭 애터미를 위함이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애터미로 인해서 내가 이게 희생을 한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살면서 친구 사귀는 거 해야 하잖아요. 맞죠? 캐나다에 살면서 영어 배우는 거 해야 하잖아요. 그쵸? 차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다 원래 해야 되는 것을 조금 앞당겨서 했던 것 뿐이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애터미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커피도 못 시키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금은요. 제가 영어로 직급적 교육도 다 합니다. 우리 영어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그리고 뭐 가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당연히 도와주시긴 하시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글로벌로 갈 계획이었거든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분들 소개로 만나시면 저는 인맥이 없었으니까 다 소개 어떤 모임에 지인의 모임에 들어가고 저 맨날 그 같이 다니는 그 언니들한테 친구 없으니까 저 그룹 모임에 좀 같이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언니 딱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모임이 많은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 모임에 막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만난 분, 우리 신수영 국장님 인터넷으로 제가, 육아용품을 팔면서 리크루팅을 했거든요. 육아용품을 팔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육아용품을 팔면서 우리 신수영 국장님을 만나서 이제 애기 패드를 이제 팔면서 애터미 유산균을 전달하고 사업을 해서 지금은 국장님이 되셨고, 또 우리 최은숙 국장님도 제가 같이 사업을 하다가 같이 이제 만난 지인의 모임에서 사업을 같이 하시게 되셔서 국장님이 되셨고 또 그렇게 연결이 돼서 되신 분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국장님들이 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상황이 이러니까 사업을 못한다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한다 하시고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저는 간절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맥이 많다고 애터미를 잘하나요? 능력이 많다고 애터미를 잘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성공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와 또 방향과 그리고 성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인맥이 없어도 되고요. 그 사귀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영어를 못해도 되더라고요. 글로벌로 다 됩니다. 간절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그렇게 호기롭게 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막 파트너들이 나왔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 진짜 바닥부터 이제 해야 돼. 저는 가입을 하자마자 시작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좌우 일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네, 다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세일즈 마스터 때부터 강의하고 싶다고 손을 들었어요, 제가. 저는 심지어 한 명도 초대를 못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명도 초대를 못하는데 제가 세일즈 마스터 때 사업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하는 것이 나중에 제가 더 자신감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소리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세일즈 마스터 때 이제 강의를 했던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바이바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원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외치지 않더라고요. 제품 대회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손을 뻗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이 강의를 하고 하면서도요. 여기에 제가 초대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제 파트너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 나갔다라는 게 참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2호를 반드시 내 파트너로 꽉 채우겠다. 진짜 다짐을 합니다. 난 꽉 채울 거야. 2홀에 반드시 내 파트너로 꽉 채울 거야. 그래서 나는 연습하는 거야. 라고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 파트너로 꽉 차기 시작해요. 너무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외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요. 저희는 한국 화장품을 한국에서는 애터미라고 하면 다들 애터미 아세요라고 그러면 애터미 알죠 하잖아요. 해외에서는 애터미 아세요? 그러면 I don't know. 몰라요. 애터미가 뭔데 그래요. 그럼 그것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한국 화장품을 파는 회사다 하고 현장에서 되게 많이 데모 있죠.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현장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Look at me like this로 펜싱을 가르쳤다면 애터미 제품은요. This is really good으로 팔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강찬우 국장이 뒤로 넘어가시네요. 네. 이게 제가 외국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데모를 했던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영어를 못하는데 너무 두렵죠. 그런데 정말 그 이브닝 케어와 앱솔루트를 쓰는 방법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손짓, 발짓, 몸짓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사업자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한국어로 하시면 되죠. 정말 부럽습니다. 그냥 하시면 됐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못하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정말 그런 고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모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데모를 다녔던 사진이죠. 왜냐면 하루에 2탕 이상씩은 무조건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배달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이게 이제 제 차량인데 제가 이제 차를 바꾸고 더 큰 차로 바꿨죠. 프라이드에서 조금 더 큰 차로 바꾸고요. 제품을 가득 싣고 배달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배달을 다니면서 비전을 알렸는데요. 이 제품이 캐나다 제품의 거의 전부였다고 보시면 돼요. 가지수가. 제품 가지수가 20, 30개밖에 되지 않잖아요. 무조건 해모임 화장품 아니면 없었어요. 진짜 샴푸 아니면 없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캐나다는 무료 배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전에 350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30만 원. 네.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 무료 배송이에요. 그러니까 배달 안 할 수가 없죠. 누가 30만 원어치를 시키겠습니까? 다 배달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좋습니다. 3만 원 이상이 진짜 여기서 3만 원 이상이면요. 와, 진짜 대박이었을 것 같아요. 한국은 3만 원 이상이죠.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배달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품도 너무 가짓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계시는 분들 부럽다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했더니요. 캐나다에서도 제가 1년은 아이들과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애터미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딱 집중하고 뛰는 순간 1년 반 만에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국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2년 반 뒤에 다시 스타마스터가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겪었잖아요. 우리 코로나는. 정말 다 똑같이 겪은 게 코로나인 것 같아요. 코비드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다시 점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필드를 못 하잖아요. 사람을 대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다 그만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2020년도에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정말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진짜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조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다들 위기를 느낄 것이고 다 심심할 걸 집에서? 이 생각 들더라고요. 아무 데도 못 가니까 다들 심심하겠지? 그러면 줌으로 다 초대를 하자. 그래서 줌 미팅을 처음에 딱 시작하는 저희 인원이 한국어 미팅 20명에서 30명 사이였고요. 영어권 미팅이 20명에서 30명 사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시작을 해서 2020년도 열심히 하니까 99명, 100명에 가까운 영어권 100명, 그리고 한국어권 100명의 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업 설명회를요,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초사업 설명회를, 줌으로. 일단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면 그때 당시엔 다 시간이 됐어요. 그때 당시엔 다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해서 많은 사업자들을 모집을 하게 된 게 2020년도였다면, 이제 2021년도가 되면서 정말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적응하는 한 해를 보내고 2021년도에는 정말 많은 이게 이제 영어권 파트너 사장님들의 모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 한국어권 파트너 사장님들 모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렇게 저 절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그리고 스폰서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타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타지에서 진짜 영어도 못하고 사람도 없고 애들도 어리고 차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것이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정답은요, 스폰서가 찾아주는 게 아니래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 내려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을 지키는 것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폰서분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 건요, 오래 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난 12월 석세스에서 박한길 회장님의 직강이 있었습니다. 직강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제목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일신 울리신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터미의 나날은 새롭다. 나날이 또 새롭고 또 새롭다. 라는 뜻이죠. 어제의 애터미와 오늘의 애터미는 다를 것이고 작년의 애터미와 올 한해의 애터미는 달라야 하고 올해의 애터미와 내년의 애터미는 달라야 한다. 그죠? 정상에서 변화를 안 하려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다시 한번 변화를 꿈꾸고 매일을 새롭게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나의 2022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 그리고 올해의 나와 내년의 나는 달라야 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저는 다짐을 했고요. 또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그 2022년도에 정말 인생 시나리오와 목표를 한 번 더 꼭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면 한다, 하면 된다. 이 얘기 앞뒤만 바꿨어요. 근데 하면 된다라는 말은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면 된다. 맞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만나서 되면 한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파트너 생기면 열심히 한대요. 열심히 하면 파트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되면 한대요.
근데 상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여유가 생기면 한대요. 여유가 생기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 가지 애터미는 무조건 하기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도 되면 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한 두 단계 이상 성장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른 아침부터 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전수아 본부장님께,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는 안 들리지만 많은 분들께서, 네, 박수를 쳐주시고 계십니다.